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국민의힘이 이 의총을 통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자, 그동안 이 친한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또 일부에서는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자, 이 국민의힘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조치가 있지 않으면 보수가 괴멸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는 참석하고 난 뒤 한 20분 뒤에 바로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탄핵만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체가 박수로 추인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끝까지 남아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퇴장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물으니까 가타부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보면 이 한동훈과 이 친한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서도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탄핵은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그 재적 의원 과반수에다가 출석 국회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투표를 말하자면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 200명 이상 그러니까 재적이 아니죠.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자, 192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8명이 들어가면은 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누가 투표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자, 원래 이 투표에는 우리는 참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배신자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공공연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해야 된다 주장하는 자가 바로 안철수 같은 자들이고 자, 이 국민의힘의 친한계 쪽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거세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한덕수 총리 그리고 여당의 중진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한동훈이 왜 체포조가 있었냐? 나를 왜 체포하려고 했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체포조가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재명과 그리고 한동훈 그리고 우원식에 대해서는 체포하려고 CCTV를 보니까 그 방에도 들어갔더라.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수갑도 나왔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자, 이 항의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다면 정치 활동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포고령인데 포고령을 위반했기 때문이겠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상방향에서는 충돌한 겁니다. 자,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친윤계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서서 그래서 대통령의 탄핵은 안 된다 이렇게 말했고 자, 어제 총회에서도 탄핵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나도 찬성을 했지만 나중에 이게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핵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자,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하자. 언론이 지금처럼 마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순실 사태, 국정농단 이렇게 하면서 가짜뉴스, 왜곡뉴스 또는 이렇게 집회 이런 걸 계속 보도하면서 압박을 했고 사실 거기에 쑥 넘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난 뒤에 법률적으로 딱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탄핵을 하고 나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거기에 적폐몰이를 포함해서 보수 괴멸 수준이었다. 지금도 그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는 제대로 된 정치인이 없다. 그리고 국민들은 지금 그 배신자 62명에 대한 심판을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그렇게 클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태가 이렇게. 자, 그래서 어제 이 회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안 된다. 탄핵은 안 된다. 그런데 탄핵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입장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입장이 나올지. 자, 그래서 보수 정당이 탄핵되면 앞으로 20년, 30년간 풀폭이 나지 않는 불모지가 될 것이다. 불모지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탄핵하면은 단순하게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멸문지화가 다시 시작된다. 자, 그래서 지금 탄핵 논의를 더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어제 한동훈 대표가 나가고 나니까 탄핵에 관해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는 점은 자, 의미가 있다 보이는데 앞으로 이
탄핵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안에 이 친한계가 어떻게 놀지 여기도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 한동훈 대표 그리고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은 자, 이게 계속해서 그 민주당에서 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탄핵 이미 방송위원장에 대한 탄핵 예산안까지 딱 찍어지고 있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부득하게 그래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은 자, 어떻게 대통령이 그렇다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탄핵을 할 수 있냐 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계엄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불가피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종의 경고였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탄핵안에 대해서 이미 제출을 했고 오늘 보고를 합니다. 국회에서. 자, 보고를 하게 되면 바로 내일이라도 탄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친한계 중심으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권은 지금 탄핵만은 안 된다.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탈당을 요구했던 게 또 한동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직접 만나가지고 탈당하도록 전했다. 본인 앞에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서로 통해서 탈당을 해주시라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해버리면 그러면 국정 장악력이 더 떨어지고 방어를 할 수 없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와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자, 그 세계 지금 그때는 최순실 국정농단에다가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뭐 이 가짜 뉴스가 곁들여지 갖고 압박을 했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뭐 듀얼백이다 명태균 사태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몰아씌웠습니다. 몰아씌우다가 지금 이제 이 탄핵 이야기가 딱 계엄이 터지면서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은 여권이 분열되어 있다. 그 당시에 유승민, 김무성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반대가 아주 심하게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가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 뭐 질서 있는 퇴진, 하야 이런 걸 하다가 결국은 탄핵에 동조를 한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때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지만 이것은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 특히나 이재명 범법자가 자기가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경고를 주기 위해서 했다. 그 헌법 질서 안에 내서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계엄을 선포하고 난 뒤에 나중에 계엄군도 1시간 뒤에 투입했고 탄창도 없고 그리고 공포탄을 갖고 들어갔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 탄핵 계엄에 대한 해제를 통과시키자 바로 철수를 했다. 자, 이런 것들은 일종의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게 안 된다. 어떻게 계엄을 할 수 있나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보고를 끝내게 되면 국회에서 바로 내일이라도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초미의 이런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보수 정당의 분열이 탄핵과 그리고 앞으로 거꾸로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들은 아주 비상한 관심으로 이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세를 펴면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탄핵안이 올라갔고 오늘 이 국회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빠르면 내일이라도 표결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 야당은 거세게 몰아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촛불 집회라는 것이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이때다 싶어서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자, 이런 주장을 다른 표현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것도 자, 이 민주당의 폭주에 막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동안에 검사들과 판사들까지 겁박하고 있고 자, 국가기관을 마비시키고 있고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지금 야당이 말하자면은 이걸 멈추게 하는 자, 국가 기능 전체를 멈추게 하는 이런 사태에 이르러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의 계엄 선포 때와 비슷한 취지의 설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탄핵 그리고 여당에서 일부 주장하고 있는 탈당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는 탈당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본인의 임기를 그 어떠한 경우에도 단축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바로 어제죠. 어제 이 여당의 중진들 그리고 이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모인 자리에서도 자, 이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고 따라서 임기 중반에 개헌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중간에 단축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인했다고 하고 그리고 어젯밤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반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친한계 일부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담화를 통해서 계엄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번에 계엄을 선포할 때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가 출범한 뒤에 10명째 정부 관련 인사를 탄핵을 추진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민주당이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그래서 판사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하면서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탄핵 시도 등으로 정부 행정부마저 마비시키는 상황에서 그리고 마약 범죄 단속이나 민생 치안을 위한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버렸다. 그래서 국가 본질의 기능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대통령의 계엄에 관한 입장이 발표됐을 때 국민들은 많이 환호했습니다. 자, 그동안 이재명 하나를 잡지 못했어. 완전히 이재명 하나 방탄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잡고 인지를 잡고 완전히 흔들고 있는 이 세력이 됐어. 도대체 법적으로는 지금 불가능하다고 하니 자, 법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 사법부 판사들도 거기 말하자면은 놀아나고 있는 것 같고 일부 검사들이 수사를 해태하고 과거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의도적으로 이 민주당 인사들을 수사하지 못했다 하는 측면에서 국민들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담화에 대해서 아주 환호를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됐다 하는 지적 그래서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발표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자, 그래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도 이 기조에서 설명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서도 자, 이게 이 민주당의 이러한 잘못된 탈법, 불법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자, 그래서 계엄을 선포해서 이걸 막아보려고 했다. 그런데 국회가 빨리 이 국회를 열어가지고 이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그래서 법 절차에 따라서 또 해제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 한 야당의 주장은 말이 아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국가 기능을 마비하려고 했다. 그리고 계엄에 관해서 지금 총부리를 들고 총칼로 국민들을 겁박하는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실탄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포탄만 가져갔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고 난 뒤에 계엄군이 1시간 뒤에 갔다. 자, 그리고 그 상황에서 국회가 충분히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시간도 그렇게 했다. 만약에 계엄 선포를 새벽 3시, 4시에 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국회를 장악하고 우리 체제를 말하자면 계엄을 해서 군사 통치로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야당에게 경고 내지는 야당을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이런 상황임을 대통령이 호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또 알리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 범법자들의 처벌도 하고, 자,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국회가 이렇게 밤에 국회를 열어서 계엄 해제를 의결했기 때문에 헌법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대통령도 계엄을 해제했다. 이렇게 설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헌법 위반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은 이렇게 한 것이다 했는데, 지금 이 여당 일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행위를 갖고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인이 직접 담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도 야당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윤석열 퇴진을 요구해 왔습니다. 퇴진 집회를 그동안 5번이나 열었습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온갖 유언비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온갖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고 결국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바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이 대장동 재판에 본인이 못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이 바로 내일 모레 6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내일이죠. 그런데 이재명은 야, 그날 중요한 표결이 있어서 못 간다, 사유서를 썼다고 합니다. 조국도 지금 12월 12일 날 본인의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있는데 그거 연기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재명이든 조국이든 전부 다 자기들이 방탄하기 위해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고, 자, 이 선동을 하고 있는 이런 실체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이렇게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런데 지금 일부 뭐 야당이 선전하고 있고 계속해서 악의적으로 뉴스를 만들어갖고, 지금 문제는 언론들입니다. 자, 이 언론들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이 기사를 내는 걸 보면은 아주 부정적인 뉴스만 골라서 내고 있다. 자,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 윤석열 대통령이 흥분한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했다, 뭐 이런 조선일보 기사. 자, 대통령이 폐악질, 이 원흉 척결이다, 극단적인 표현을 마구 썼다. 이것도 조선일보 오늘 아침에 기사 헤드라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중앙일보도 계엄은 안 된다고 하는데 국무위원도 아닌 국정원장도 말로 했는데 마구 했다. 김건희 여사도 몰랐다. 김건희 여사도 몰랐다. 그러면서 자, 이 건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자, 계엄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마구 때리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동아일보도 셀프 쿠데타다. 자, 광주 악몽 떠올리게 한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비판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과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상황과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사태에 관련해서 수동적으로 본인이 뭐 일을 하다가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야당의 폭주에 대해서, 야당의 사법 질서 파괴에 대해서 이걸 정상화시키려고 했다, 이걸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국민들 마음을 얼마나 움직일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야당은 계속해서 선전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자,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참에 윤한 갈등에서 자, 이 한동훈 계가 반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노리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동조하지 않을까. 자, 이게 비상한 관심입니다. 결국은 한동훈 계가 이렇게 뒤통수를 쳤다 하는 것을 이번에 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하라고 했을 때 18명이 민주당과 합세했고, 그리고 거기는 한동훈이 이재명을 만나는 장면이 밤에 심야에 포착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보면 이제 더 이상 친한계도 지금 다 정치가 드러나고, 그리고 게시판 사건에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부부 대해서 한동훈 가족 이름으로 온갖 비방의 글을 썼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정면으로 자기 색깔을 드러내고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금 이 불가피성을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